텔레비전에 보셨을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이제 하하하하 뭐 11번인가 뭐 12번을 웃었습니다. 이재명의 헛웃음. 사람들은 이제 하도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해서 제가 유튜브로 몇 번을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재명다웠습니다. 대개면 대개명들이 왜 이재명을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말솜씨,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못 두는 것으로 하는 재주는 어쩌면 조국과 그렇게 닮았는지 놀랐습니다. 아마 자기에게 불리하면 입 다물기가 이런 부류의 인간들 특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성남시청을 방문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놓고 분가한 아들 집을 시아버지가 찾아가서 부엌을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사건의 핵심은 가까이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8,700만 원을 투자하고 1,100억을 벌어가는 것이 정상이냐? 그런 질문에는 공공이익으로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했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단군은 어떻게 알았는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환수랍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라면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기부 체납을 이렇게 자기만의 아이디어인 양 둘러대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민간이 빼먹지 못하게 아파트는 오직 공공개발만 하겠다고 허풍을 떱니다.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나 이재명 게이트라는 질문에는 토건 세력과 보수가 결합한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으로 치고 나옵니다. 지금은 무소속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갔으니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겁니다. 자기가 화천대유 사장이었다면 지나가는 개에게 줄지언정 곽상도 아들한테는 주지 않았을 거라는 소리도 합니다. 이 친구 말에는 현란한 비유, 말재주만 있었지 정책이나 품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양아치들과 자주 어울리며 배운 그들 세계의 위트, 농담, 말솜씨를 사법시험에 합격한 잘 돌아가는 머리로 듬뿍 배운 것 같았습니다. 구속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며 그게 측근이면 주의가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라고 피해갑니다. 임명과정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둑마거리어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며 자기는 도둑 잡는 경찰이랍니다. 유동규가 자기 선거를 도와준 것은 맞지만 측근은 아니고 유동규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소위 오리가시를 합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짜고치기입니다. 꼬리를 자르기로 사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유동규가 배신했다고 하는데 유동규가 뭘 배신했습니까? 주위에 펑펑 돈 풀고 저도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를 꿀꺽했다고 구속됐는데 그걸 이제 알았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알리지도 않고 혼자 먹었으니 배반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거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환수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한 게 누구였던가요? 이재명 본인 아닙니까? 일개 재개발지역 조합장이던 유동규를 픽업해서 성남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데려오고 선거운동에 동원하려고 사표를 내게 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데려다 쓰고 도지사가 되면서는 경기도 산하 기관장으로 불러다 썼습니다. 아무리 어공이라지만 이 정도면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을 넘어 신복입니다. 유능한 늘공이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못합니다. 어공은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거죠. 이 유동규 채용 과정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멍청한 성남시민, 멍청한 경기도민, 멍청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짓거리는 겁니다. 조직폭력배가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려놓는 사진을 보고는 열린 시장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방문해서 그렇게 친밀감을 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핀 상대 여배우 김무선 씨가 관계를 폭로하니까 허언증 환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조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어떻게 말단 직원이 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가 있느냐는 답변은 그래도 양반에 속합니다. 성남시장 산하 공무원이 5,000명인데 유동규는 그 중에 하나라는 기가 막힌 대답도 했습니다. 유동규가 배알이 있다면 당장 개새끼라고 욕을 해야 하는데 유유상종인데 설마 그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 도지사 싸기로 출석해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대답을 제한하겠다는 공갈인지 협박인지 아리송한 말도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겠다 하면 말썽이 나니까 대답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열몇 차례나 소리내어 낄낄 웃거나 하하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진짓 여유를 보이려고 하는 제스처지만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억지 웃음이 난 것은 중학생만 해도 다 알 정도입니다. 눈치를 챘는지 이튿날엔 이런 짓은 안 하더군요. 국민은 바보 같아 보여도 알 건 다 압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 절대로 헛웃음을 안 웃습니다. 예수가 헛웃음 웃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공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석가도 은은한 미소만 얼굴에 올릴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과연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단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은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선 낙선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돼도 좋은 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쌍말 솔직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도 살해하는 마당에 쌍욕이 뭐 그리 대수입니까? 하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건 막가는 세상을 살겠다는 겁니다. 300석 의석 중 180석을 가진 정당이 막가는 세상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선택은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인간이라도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국정감사가 오히려 대장동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이재명의 말을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믿습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모든 성실한 공무원이 청와대에 설설 기는 나라를 5년을 더 보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똑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